이런 거래 추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실 필요가 있냐면, 제가 이제 상담 계속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얘기거든요. 단기간에 가격 오르고 떨어지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상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이 아파트 시장 자체가.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오시게 되면 이 아파트 하나하나의 가격 흐름에 대해서 다 보여드립니다. 가격 흐름 자체를. 그러면 세미나 끝날 때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아, 정말로 흐름이 같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요 지역 다르고 요 지역 다를 거야, 내 아파트 다르고 저 아파트 가격 다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하는데 흐름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태까지 역사상 흘러왔던 이 가격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2006년도도 올라갔던 시기였죠. 그렇지만 2008년도에 고점을 맞이하고 나서 조금 조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가 2010년도에 다시 한번 거의 고점 언저리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다시 천천히 조정되기 시작을 해서 많은 폭으로 빠졌던 13년도 바닥을 다지죠. 이 정도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거의 한 30%가량이 가격이 조정이 됐었거든요. 자, 요때부터 바닥을 다지던 이 아파트 가격은 14년도 7월달, 9월달에 규제가 풀리면서부터 완만한 폭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16년, 17년을 지나면서 흐름이 거세져요. 2018년 1월부터 3월, 그리고 가을을 지나면서 가격이 가장 고점을 찍고요. 지금 같은 형태는 이제 한 차례 조정이 된 상태에서 약간 치고 올라가고 있는,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센치라던가 강남 일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던가 이런 일부 단지들만 고점보다 조금 높게 한 건, 두 건 찍혀 있는 그런 가격 흐름이에요. 자, 이 가격 흐름과 거래량을 함께 보시면요, 가격이 빠지는 시기에는 이 힘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가격이 높게 찍혀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래량이 이만큼씩 뒷받침돼 주지 않는 상태에서 호가를 올려놨는데, 그 상태에서 이런 분들께서 물량을 좀 받아주셔서 가격이 찍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달 9.13 대책 터지기 이전에 거래가 되었던 여러 개의 호가들, 한 건, 두 건 이루어졌던 이런 호가들이 상당히 힘이 약하다라고 평가를 드렸던 거예요. 거래 자체가 실제로 실거래를 때 보면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한동안 침체기를 겪습니다. 바닥점에서 이만큼의 거래가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바닥이 아닌가. 이만큼 올라갔던 물건들이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경우에는 1억 내지는 1억 5천, 그리고 비강남권인 경우에도 10억, 11억 이상까지 호가 불렀던 물건들이 뭐 9억 중반대에도 매물이 나오고, 또 실제로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고, 이러는 지점이 와버리니까 요 부분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선으로서 작용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 가격선이 한 차례 올라가 버렸죠.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이미 꺾여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제 조건이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수요 부분이 먼저 확충이 큰 폭으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수요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사람의 가구수, 인구수 부분에서 수요를 찾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수요는 구매력 있는 사람, 즉 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하느냐. 하나는 내가 돈을 벌어서 될 수가 있고요. 하나는 대출이라던가 전세를 받아서 남의 돈으로서 투자를 하는 이런 정도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해오기 위해서는 이 대출 부분에 대한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대출로서 이루어진 이 많은 거래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동산 시장에서 동일하게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본으로도 서울 아파트 시장에 탑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때가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뒷받침되어 주면서 가격이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일 거다. 하지만 지금의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출은 이때 쪼여졌고요. 대출이 쪼여진 상태에서 내 돈을 왕창 들여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아주 강력한 어떤 심리적인 신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거나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신호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내 돈을 조금 더 움츠려드는, 저축으로 가는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푸는 정책을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인지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소비라던가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움츠러드는 선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아주 강력한 충격을 줌으로 인해서 폭락을 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심리적인 효과를 더 이상 치고 올라가서 추세를 깨고서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끊어버렸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 다시 한 차례 조정을 받게 되면 한 차례 파동이 더 생기게 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보고 있는 이 거래량 부분과 또 분양가 상한제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미나 때는 더 많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매스컴에 나오는 기사 타이틀 하나하나에 흔들리시는 경향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이런 부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무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내가 이 한 상품에만 눈이 멀어 있을 때는 전체 숲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숲을 보는 그 시야에 대해서 먼저 함께 보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고민이라던가 투자에 대해서 해결을 해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도 세미나가 있으니까요. 반드시 사전 전화 예약을 해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